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미국은 뭐든지 큼직큼직한 국가 특성상 편의점도 이게 과연 편의점인지 마트인지 싶을 만큼 큰 편의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 한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마트라는 것이고 미국인들의 일반 마트들의 규모가 공장만한 걸 감안하면 사실상 마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내엔 오히려 한국의 편의점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작은 편의점들도 많은데 이런 곳은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동네라 일본처럼 번듯한 주차장이 구비된 경우는 물론이고 주유소까지 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통계를 보면 로열 더치 쉘, BP, 엑슨모빌 같은 석유회사들이 버젓이 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기와 관련한 치안 문제가 심각한 나라라 미국의 편의점 관련된 미디어물에서 강도가 총기로 편의점 주인을 협박하면 편의점 주인이 벌벌 떨면서 돈을 다 긁어서 주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실제로도 미국 내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고이고 저렇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경찰이 교육합니다. 한국도 칼 들고 편의점으로 강도짓 하러 온 사람이 있다면 반항할 생각 말고 일단 돈을 준 후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비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쉬운 나라라 그런지 방탄유리, 방범용 철창, 권총과 샷건 등으로 중무장한 편의점도 많이 보이며 오히려 강도를 때려잡기도 합니다. 특히 치안이 지극히 좋지 못한 볼티모어 같은 도시로 갈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의 편의점은 시설이나 상황이 이러하듯이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보고 나면 상당히 놀라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편의점은 여러 가지 음식점을 파는 건 기본이고 음식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뛰어납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 상비 의약품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과 병원이 문을 닫는 밤이나 공휴일에 국민이 의약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2012년 11월부터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코레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의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에서는 2013년부터 완제의약품 유통정보의 편의점 상비약 공급 현황을 추가해 집계하고 있습니다. 한국 편의점은 택배 시스템도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택배를 대신 받아주게끔 할 수도 있으며 일부는 국제 배송도 가능합니다. 단, 부패 변질우려 제품, 도자기나 유리, 박스 포장이 안 되는 제품, 신분증 통장과 같이 다시 만들 수 없는 귀중품, 편지봉투와 같은 작은 물건, 예술품이나 낚싯대, 종이 쇼핑백, 샴푸나 화장품류 같은 액체류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CNN에서 한국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을 보도하다 앵커가 눈물바다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길 잃고 우는 아이를 발견한 한국 편의점 점원의 일화였습니다. 한국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늦은 시각 길을 잃고 우는 아이를 발견한 편의점 점원에 대응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한 편의점에서 길 잃고 우는 아이를 발견한 점원은 우는 아이를 매장으로 데리고 온 후 사탕을 건네 아이를 진정시키고 스마트폰으로 아이에게 영상을 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점원은 경찰이 올 때까지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옆에 있어줬습니다. 한국 경찰 측은 아이는 다시 부모님을 만났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송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나 더 보도했습니다. 한파 속에서 길을 잃은 어린이가 편의점을 통해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한 점포에 어린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청주는 당시 최저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졌고 밤사이 쌓인 눈이 녹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무 중이던 직원은 외투도 걸치지 않은 어린아이를 보고 난로가 있는 계산대 안으로 아이를 들였습니다. 직원은 아이가 집 주소와 부모 연락처를 기억하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애타게 아이를 찾던 부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어린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겨운 만남이었는데요. 어린이는 직원에게 일어나 보니 집에 부모님이 없어 찾아 나선 것이라며 너무 춥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편의점으로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일찍 출근한 상태에서 어머니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에서 깼다가 부모가 없자 찾으러 나섰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아이를 찾아준 편의점 직원은
연초부터 가슴 아픈 아이의 이야기가 계속돼 한 명의 어른으로서 마음이 무거웠던 중에 이번 일을 통해 어른들의 작은 관심이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동네 모든 아이와 시선을 맞추며 부모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한파 속 내복 차림으로 발견됐던 만 3세 어린이 역시 편의점을 통해 경찰에 인계된 적이 있습니다. 오후 6시께 내복 차림으로 집 밖을 서성이던 아이는 지나가던 시민에게 발견됐습니다. 이 시민은 아이를 데리고 이 인근 편의점을 찾았고 아이는 이곳에서 몸을 녹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만났습니다. 한국 편의점은 길을 잃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찰이나 가족에게 인계하는 실종 예방 신고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 편의점은 이 시스템을 통해 지난 3년간 80여 명의 아이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면서 편의점이 안전한 보호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 편의점에서의 선행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은 편의점의 시설이 아주 좋아 보인다. 또한 정말 말 그대로 아늑해 보이기까지 한다. 아이를 찾아준 한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우리나라와는 편의점의 느낌이 아예 다르구나. 뭔가 카페 같기도 하고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저렇게 사려 입기까지 하다니 관광명소로 집어도 되겠다. 내가 알던 마트가 맞나? 강도는 생각할 수도 없는 구조구나.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다.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다. 아예 그냥 저기서 살고 싶어졌다. 영상을 보며 눈물이 났다. 얼마나 춥고 힘들었을까. 어린아이가 뭘 알았다고 그 추운 날 밖에서 떨고 있었을 텐데 한국인들은 정말 배려 깊고 침착해 보인다. 얼마 전 우리 동네에서 한인마트를 운영하는 부부에게 전유수를 듣고 말을 걸어보니 가끔 한국이 많이 그립다며 웃어 보였다. 한국 여행 가면 꼭 편의점을 자주 애용해라. 의약품도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구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같은 느낌의 주유소 옆에 마트 느낌이 아니다. 강도가 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편의점 관련 사고가 많아 한국의 이 같은 문화가 적응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총기 사건을 막은 일반인들의 뉴스가 많이 보도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로 미국서 발생한 주유소 편의점 습격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주유소에서 새벽 4시경 3명의 강도 일행이 주유소 내 편의점을 습격했습니다. 한 명이 권총으로 무장한 채 위협했는데 서 있던 손님이 바로 강도를 제압하며 나머지 2명은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보안관이 출동해 무장해제 상태로 제압 중이던 용의자를 체포했는데요. 일당은 소년범으로 도주한 일행을 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을 제압한 시민은 미국 전직 해병대였으며 해병대에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는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의 한 한인 편의점에서 흑인 한 명이 난입해 중국인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 지르며 쇠막대기로 가게 안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현지 한인협회가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24살의 흑인 청년을 체포해 수사 중이며 해당 편의점을 운영하는 성열문 캐롤라이나 한인연합회장은 이번 사건은 강도가 아닌 100% 증오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지난해 11월 워싱턴주 터코마에서 길을 가던 한국계 부부를 폭행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10대 청소년이 넉 달 만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에 계신 한국인들이 부당한 대우받지 않길 바라며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